인생의 황혼기에 발견하는 지혜와 행복의 비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여러분. 오늘도 시니어 차차차와 함께 인생의 황혼기를 의미있게 걸어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나의 가장 빛나는 젊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온전히 살아있는,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황혼기에 발견하는 지혜와 행복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나이 들미 두려움이 아닌 축복이 되는 순간, 그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을 함께 걸어봅시다. 일부 80세의 후회, 60대의 선택.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나의 인생.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게 가장 후회돼요.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가 수집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5가지 후회 중 가장 큰 후회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드는 이 후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면 저와 인터뷰했던 한 68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을 때는 늘 바빠서 또 내가 무슨 그림이야 라는 생각에 미뤄왔는데, 이제 붓을 들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내 작품이 남들 눈에는 서툴러 보일지 몰라도 나에겐 최고의 행복을 주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언제든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73세 어르신은 자식만 바라보고 살다가 문득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동안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렇게 깨달은 후 그분은 주 3회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셨고 일주일에 한 번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 분의 눈빛은 20대 청년 못지않게 생기가 넘쳤습니다. 사회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누며 노년기의 과제를 통합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지혜와 평온함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미뤄둔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니까요. 2부 동서양의 인생 철학에서 배우는 지혜,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오래전부터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해왔습니다. 이 지혜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삶에 큰 울림을 줍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가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괴로움도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마음의 틀에서 비롯됩니다. 장자는 또한 작은 시야를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 집착한다고 말하며 우리의 시야를 넓히라고 조언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풍요로운 물질을 갖추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의 작가 칼 윌슨 베이커는 인생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이 통찰은 긍정적 사고의 힘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놓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의 핵심인 이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노자는 도덕경에서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이지요. 화를 참지 못할 때 기억해두면 좋은 부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분노를 붙잡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만 다친다.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감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양의 선사들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신체적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을 즐기며 걷는 길 위의 풍경이지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3부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작은 습관들 일상의 기쁨 찾기. 행복한 노년은 거창한 무언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에서 아주 사소한 기쁨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는 것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신린요쿠 산림욕처럼 자연 속에서 가볍게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숲속의 피톤치드는 면역력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굳이 멀리 있는 숲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공원의 나무 아래 앉아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실제로 독서는 알츠하이머 위험을 35%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좋지만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책을 통한 소통의 기쁨도 느낄 수 있지요. 오랜 친구와의 따뜻한 전화통화나 만남도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좋은 관계가 행복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70대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한 할머니는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뭘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외국 여행 가서 처음으로 길을 스스로 물어보고 찾았을 때
이 나이에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성취감이란,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또 어떤 78세 할아버지는 매일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손주가 내 걸음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주의 빠른 걸음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 건강해졌어요. 무엇보다 손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의 하루는 기다려지는 하루입니다. 작가 로빈 샤르마는 매일 아침을 잘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죠.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다. 실제로 웃음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통증을 줄이고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하루는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매일이 새롭고 배울 것이 가득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복 습관을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부 명상과 마음 공부, 내면의 평화 찾기.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바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히말라야의 요가 스승 마자야 사티 바가바티는 마음을 조용히 하면 영혼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명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복잡한 기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티베트 불교 스님 페마 초드로는 내면의 평화는 내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가 스승 라마 수리야 다스의 말처럼 모든 숨결마다 새로운 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호흡은 어제와는 다른 나를 만듭니다. 일본의 선사도계는 계절은 오고 가지만 모든 것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 중년, 노년. 모든 계절이 제 역할을 하고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저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거나 한 잔의 차를 음미하는 것도 좋은 명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니까요. 베트남의 선승 틱나타는 평화는 매 걸음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자신의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며 걷는 걷기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오부 가족,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 건강한 거리와 소통의 지혜. 노년의 삶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가족, 특히 자식과의 관계일 겁니다.
한 76세 어르신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나니 정작 내 인생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희생했는데 아이들은 바빠서 연락 한 번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요리 학원에 다니고 동네 합창단에 가입하셨죠. 가족 심리학자 머레이 보웨는 건강한 가족 관계의 핵심은 적절한 거리두기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간섭은 결국 양쪽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자식은 분명 우리의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여야 하니까요. 한 분은 자식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다. 우울증까지 겪으셨지만 도의 취미를 찾고 동네 카페에서 또래 친구들과의 시간을 늘리면서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자식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었지만 오히려 더 즐겁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더 행복해지니 아이들도 안심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오랜 갈등을 대화와 용서로 풀어내며 가족 안에서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나이 차이가 무색해졌어요. 이제는 딸과 친구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가치를 인정할 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은 나의 뿌리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 두 가지 명언이 이 장을 마무리하는데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작은 양보와 이해가 큰 화해의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의 인사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복한 변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한 시간이 작지만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롤로 메이라는 심리학자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더라도 그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괴테는 82세에 파우스트 2부를 완성했고 미켈란젤로는 88세까지 작품 활동을 했으며 그랜마 모지스는 76세에 그림을 시작해 101세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하루를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 오늘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하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전화하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여행자입니다. 때로는 험한 길도 아름다운 풍경도 만나겠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시니어 차차차는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소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